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정비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 나면 건축법하고 이제 주택 보고 나서 신도는 또 끝나요. 농지 살짝 본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벌써 그러면 또 기본 과정은 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또 3월달에 가서 또 광역도시계획 또 얘기할 거예요, 그죠? 보면 맨날 무슨 뭐 쳇바퀴 돌듯이 삥삥삥 도는 것 같은데 그 뭐가 좀 중간중간에 묻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돌리긴 돌리는데 좀 약간 덜 묻는 듯한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묻어야 되겠죠. 저 그리고 오늘 아침 오면서 명절 주간이라 뭐 다 집에 가셨겠다 싶었더니 어떻게 더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게? 명절 때 어디 안 가요? 그죠? 어제 봤더니 야간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종로에서 보니까 다들 시골 갔대요. 그죠?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공부만 하는 사람들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요 설명하지만 기본적으로 6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몇 문제가 나와요? 6문제가 나와요. 근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번 주에 본 바와 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를 개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사업은 3가지 있다고 얘기했죠.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등등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용어 정의,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간단히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재건축의 용어를 못 외우면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얘는 뭐예요?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돼 있다. 시작. 극히 열악하다, 과도 밀집돼 있다. 완전히 너무너무 힘든 동네죠. 이런 동네 사업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제가 주거 그랬죠?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재개발은 뭐예요? 쟤만큼은 아니어도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게 뭐가 되죠?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악, 밀집. 시작. 열악, 밀집. 그러면서 재개발은 주거환경의 개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뭐로 봐주겠다? 재개발로 봐주겠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것도 재개발이 되고, 재건축은 노후불량한 건축물에 대한 공동주택을 얘기한다.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부시고 짓는 건데 기본 포인트가 도로 등의 정비 기반 시설이 상당히 양호한 걸 얘기한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양호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을 다시 부시고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멀쩡한 집을 부셔요. 10억짜리 부셔서 10층 부셔서 50층 지으면 뭐하죠? 20억 되니까. 이러면 투기 문제가 생기기 뭐 해준다? 우리는 재건축에서 진단을 거치라고 한다. 재건축 진단.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조문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얘는 재건축 진단을 거치는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거를 함부로 판단해 철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요? 극히 열악, 과도 밀집, 주거환경 개선, 열악, 밀집, 재개발, 도시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재개발로 봐주고,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데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적이 하는 걸 재건축이라고 하고, 멀쩡한 집을 부시니까 재건축의 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많이 힘들다 또는 무슨 뭐 무너질 위험이 있다 이럴 때는 재건축을 진행한다. 원래 과거에는요 재건축 안전진단이었어요. 원래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저번 정부 초반까지는 뭐였다? 안전이 거의 점수의 90%였어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근데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재건축 진단이 바뀌어가지고 안전 50점, 사용수익 불편점 50점.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거예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옛날에 그 2000년도 전에 지은 단지들은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뭐 하는 거죠? 수평 주차하고. 그렇죠? 비탈길 같은 잘못되어 놓으면 뭐가 됩니까? 굴러 내려가다 잡다가 본인이 깔려 죽고. 그렇죠? 그런 사고도 여러 번 생겼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것들도 생활 불편한 것도 재건축 진단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점수가 안 들어갔었어. 재건축 안전 진단일 때는. 지금은 재건축 진단이라고 해요. 단어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점수가 이제 바뀐 거지. 불편한 점수와 위험한 점수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셨죠? 그랬을 때 진행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재건축이에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유자의 정의가 재개발과 주거환경 두 가지 사업은 토지 따로 인정, 건물 따로 인정, 지상권 따로 인정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상권자에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용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면 무허가로 미등기 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가셨죠? 하지만 나중에 뭐는 안 주죠? 관리 처분할 때 주택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주택을 준다면 다 남의 토지에 가서 지상권 설정하고 난리 치겠죠. 뭐나마나. 탈법 방지를 위해서 원칙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만을 우리는 소유자로 봅니다. 랜드. 공동주택이니까. 전유 부분과 대지권이 수반돼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셨습니까? 재건축은 뭐예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를 뭐로 봐주겠다? 토지 등 소유자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돼? 안 적어놨나? 따로 있으면 매도 청구 대상이 되어져요. 그렇죠? 소유자가 돼야 나중에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 얘기들. 제가 저번에 사진 보여준 것처럼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런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거환경 개선. 극히어라 과도밀집. 됐습니까? 극히어라 과도밀집 이런 거. 그리고 이 주거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주민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고 했고 주로 시장군수 등 LH 등에 대한 공공이 주도 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시험 문제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조합이 시행한다고 나오면 틀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시장군수 등 LH 등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지는 사업이 되어지는 거야. 왜? 저소득 주민분들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리고 재개발은 뭐가 됩니까?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밀집돼 있다. 그러면서 그런 동네 주거환경 개선이라거나 상업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일 때도 보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재건축은 이와 같이 공동주택 단지가 노후불량하다. 하지만 정비 기반 시설은 주변에 뭐다? 굉장히 양호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재건축을 하는 것이고, 재건축 진단을 통해서 투기를 방지하겠다. 필요할 때만 재건축은 진행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는 공동주택이니까 건축물 앤드 부속 토지 소유자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지위를 인정하겠다. 하지만 재개발 등은 뭐다?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단 이 상황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의미를 아셔야지 뒷부분에 보는 조문들을 보실 수 있고, 이 세 사업은 굉장히 개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동거 중이다. 하나의 집에서 뭐죠? 불편한 세 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세 세대가. 그러니까 되게 법이 복잡하다. 지문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를 판단하고 봐야 된다.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가 얼굴이 심각하다. 잘 모르겠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 나올 때 그리고 중간에 요거 저번에 했던가요? 저번 주에?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정비 사업에 대한 용어 중에서 이제 노후불량 건축물 용어 중에 나와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정비 사업이 되어지는데, 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은 첫 번째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면 그게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지진에 견디는 성능, 내증 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위험하다면 노후불량 건축물인 거고, 그리고 비용상으로만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40년까지 보수 보강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이건 부시는 게 맞으니까 노후불량 건축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 나오면 40년이에요. 그리고 단순한 기간을 물어본다면 20년 이상 30년 이하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입니다. 기간사로만 본다면. 그래서 기간이라고 언급되어진다면 얼마? 20년 이상 30년 이하.
비용을 고려한다면 40년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지자체의 조례는 몇 년입니까? 30년이에요. 그래서 보통 30년 지나면서부터는 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보통은 이제 주민들이 얘기가 시작되게 합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88년도에 지은 호돌이 아파트들이 있어요. 목동이나 뭐 여의도 뭐 등등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동네가 이제 30년 지나가지고 슬슬 대충 한 6, 7년 지났잖아 지금요. 7, 8년 정도. 그래서 이제 조합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단지들이 대부분이 다 88년도 호돌이 아파트가 많아요 요즘에. 30년 지난 다음에 대충 조합 만들기 위해 추진이 만들고 준비한 단지들이 대부분 그런 단지들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정부에서 계속 뭐 고강도의 뭐 규제를 내놓으면서 계속 뭐 이거 내놨다가 내놓고 앞뒤 안 맞으면 또 붙였다가 앞뒤 안 맞으면 또 붙였다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뭐 다주택자 어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쨌든 5월 9일 날부로 끝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 그날까지 잔금을 쳐야 된다 이랬잖아. 근데 이게 말이 돼? 두 달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그 이후 4개월 봐주고 새로 지정된 12개 또 서울 전체랑 시들은 보다 6개월 봐주고 토지 의무 거주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기존 세입자 있으면 최대 2년까지 봐주고 이게 엊그제 나온 거잖아요. 뉴스 좀 봐요. 뉴스 좀. 우리 중개사야. 중개사 보. 아직 합격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뉴스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공부랑 연결이 되고 연결돼서 사이즈가 알려준다니까요.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돌아가는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아셨죠? 뉴스 좀 봐. 드라마 끊어. 그리고 공부할 때 드라마 키면 안 돼요. 첫 회를 보잖아요. 밤새고 앉았어요. 넷플릭스에 뭐 올라오잖아요. 새로운 드라마. 그러면 아유 30분만 봐야지. 이러고 밤새 보고 앉았는 거야. 못 살아 진짜. 그러면 안 돼. 됐고요. 어쨌건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와요. 우리가 정비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시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에 앞에서 우리 왜 그거 배웠잖아. 무슨 뭐 기반시설 종류의 교공유공 방보암 뭐 기반시설 7종 세트 그거랑 똑같아요. 정비법에 두 가지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설이 있어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부대시설처럼 꼭 있어야 하는 거. 이게 정비기반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이용설은 뭐다? 복리시설 비슷하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형광펜 거진 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체크만 하시면 도로, 상하수도, 국어 또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소방용수, 지역난방, 시설 관련된 거 다 뭐라 불러 이걸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북이 되어 있는 건 나중에 3, 4월에 얘기할 거야. 지금은 종류만 기억해요. 그리고 특히 신설된 거 중에 국어 또랑 인공적 수로 아시죠? 국어 또랑 우리 지적 배울 때 지목으로도 배우잖아 저것도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추가됐어요. 인공적인 수로. 알겠습니까? 주로. 그러다 보니까 정비기반시설이고 공동이용설은 주민생활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뭐 사용하는 놀이터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노유자 시설 이걸 뭐라 부르고 다 이거를 공동이용설이라 불러요. 근데 이거 나올 때 많이 혼동되는 게 이거예요. 공동작업장. 이 공동작업장이 왠지 모르게 정비기반시설 같은 거죠. 이거는 뭐예요? 공동이용설입니다. 이해가셨죠? 그거 구분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몇 번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가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서 공동이용설에 안 들어간다는 게 29회 때 문제. 유치원은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에요. 노유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린이집이 아니거든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공동이용설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아마 까먹었겠지만 애들 그 어린이집 댕기고 유치원 댕길 때 어린이집 다닐 때 애들의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죠?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요. 그거는. 하지만 유치원 가잖아요? 교육부에서 나옵니다. 기억 안 나죠? 오래전이라.
저도 옛날에 나왔어, 우리 애들은. 그래서 기억나는 게 우리 딸내미 그 3살 때 어린이집 가잖아요. 그러면 가방에다 짐을 싸줘요. 물티슈 한 봉지하고 기저귀 2장하고 식판하고 넣어주고 보내요. 그게 이제 준비물이에요.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랬었는데 옛날이다 벌써. 이제 화장하고 댕겨요. 그래서 주민 공동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노유자 시설이 공동용설이고 교육연구시설인 유치원은 공동용설에 안 들어갑니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옛날에 평가사 문제였는데 경찰서라는 것도 정비기반시설은 아니에요. 이건 기반시설은 아니죠. 그냥 주요 뭐하죠? 목적물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경찰서 등이라는 걸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설 분류하는 거는 꽤 잘 나오니까 기본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비법 배울 때 약속이 있는데요. 시장군수 등이라고 조문이 많이 나와요. 시작, 시장군수 등, 시작, 시장군수 등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시장군수 등이라는 내용에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짧게 부를 때 우리가 시장군수 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시장군수 등, 시장군수 등. 그럼 물어봐요. 서울특별시에 강남구에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럼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거든요. 그럼 누가 인가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의 의미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나오면 이 긴 문장을 짧게 써놓은 것이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이다 라고 하는 말에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공사라는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요? 등은 뭘 얘기한다? 지방공사라는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림책에도 뭐라 써놨냐면 제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서 제가 LH 등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내 등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자꾸 물어본다니까 왜 자꾸 내 등이라고 쓰냐고 이러면서 내 등이 아니라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 등. 그래서 LH와 SH 얘기하는 거야. 서울로 본다면. 고양시는 고양시 개발공사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뭐다? 구청장이라는 걸 얘기한다. 장자 붙여놓읍시다.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군구의 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뭐라고요? 시장군수 등이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같은 것 등을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이 이를 시행한다면 조합은 우리 법인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어 시행을 합니다. 조합이 시행한다면 조합은 뭐예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을 만들어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주의하실 거 규약을 만들어요. 나중에 이따 배울 텐데 재개발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소유자가 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시행할 땐 정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규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나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뭘 만들죠? 시행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뭐 좀 물어봐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한다. 정관을 만들어 시행한다. OX.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행규정을 만들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참 여러 가지 지문에서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루틴을 기억하셔야 돼요. 조합이면 법인으로 보니까 정관을 만들어 시행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뭐다? 규약을 만들며 시장군수 등 LH 등 신탁업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시행규정을 만들어 시행자가 되는구나. 일단 초반에 요거부터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문의 암기가 이해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종 일단 일반적으로 용어에 대한 거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켰고요. 앞에 목차 좀 봐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 시행하냐는 거예요. 일단 요거 보고 뒤로 갈게요. 재판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앞으로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지, 투기를 어떻게 막을지, 그렇죠? 국가 정책 방향이 어떨지 그런 거에 대한 기본 틀을 짜줘요. 그걸 우리 뭐라 하냐면 정비 기본 방침이라고 해요. 시작. 정비 기본 방침. 그럼 전국 단위로 만드는 거니까 누가 만들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뭐 하죠?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전국의 국가정책 방향이나 뭐다 재정지원 계획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뭐 안 적어도 돼요. 일단 이해만 해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봐요. 우리 서울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는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개수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제가? 300군데가 넘어요. 정말 많은 사업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언제 사업할지. 얘는 26년 2월 달에, 얘는 30년 5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얘는 뭐다? 40년 2월 달에,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사업할지에 대한 서울시 안에다 단계와 밀도를 잡아주는 계획이 필요한데 이걸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항상 계획이 나오면 뭘 봐라?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는가. 한번 해봐요. 눈 뜨고. 뭐라고요? 계획이 나오면 규제하는데 어디에 만드냐. 이게 뭐다?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 등에 만드는 거구나.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번에 지나간 35회 때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정비 기본 계획의 5년마다 검토를 국장이 한다고 나왔어요. 말이 안 되죠. 기본 계획은 얘네가 만드는 거라 검토도 얘네가 하는 거예요. 기본 방침을 국장이 검토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기본 계획은 뭐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뭐 하는 거다? 검토하는 거고 기본 방침은 국장이 검토해야지.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거 하나 알면 2.5점 득점인 거야. 여러분 측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한 문제가 5개 지문이 있잖아요. 이걸 다 알아야 푸는 걸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정답 되어야 되는 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몰라도 잘 나오는 질문 그건 하나를 안다면 그 문제를 건지는 거야. 그렇죠? 답을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거 순으로 지워가는 거야. 정확히 아는 것으로 지워가면 남는 게 생겨. 2개 혹은 하나. 대부분은 3개 제끼면 2개가 남아. 대부분은. 그리고 둘 중에 뭘 찍지. 둘 중에 뭘 찍을 거 아니야. 반드시 틀려. 그렇죠? 원래 그래. 그렇죠? 내가 나중에 수업 진행하면서 얘기할 텐데 5개 중에 3개 제끼고 2개 남잖아? 그러면 답 찍는 거 아니야. 그냥 놔두는 거야.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거 명심하셔야 돼. 미리미리 기억해놔요. 2개 남았으면 아무거나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냅쳐둬. 그리고 내가 정확히 아는 것만 풀어. 그리고 뭐다? OMR 카드에 그것만 적어. 못 푼 게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 못 푼 거는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1, 2, 3, 4, 5 8개씩 있어 정답이. 1, 2, 3, 4, 5 8개씩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OMR 카드를 본 다음에 가장 없는 번호를 봐. 2번이 2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6개는 내가 안 푼 거야. 정답이 2번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다 2번 찍는 거야. 쫙. 그러면 6개를 건져. 6개면 15점이야. 장난 아니야. 평균상으로 3, 5, 15점이야. 장난 아니라니까. 5점, 평균 5점이면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해 가셨죠? 근데 만약에 3개 제끼고 2개 남았는데 아무거나 찍고 지나가잖아. 그럼 나중에 한 번을 찍은 게 1개도 안 맞아요. 왜? 정확하지 않거든. 통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 준비를 많이 하시고 모의고사 볼 때 많이 써먹으셔야 돼. 제가 30년치를 다 조사해 봤는데 1, 2, 3, 4, 5 정답 개수는 다 7개에서 9개예요. 100%. 7개에서 9개, 평균 8개. 그렇죠? 유독 없는 번호가 있다면 분명히 그 번호가 숨어 있는 거예요. 정답 속에. 진짜라니까요. 믿으셔야 돼. 전적으로. 봐봐. 어쨌든 됐죠? 이렇게 해서 봐봐요. 그러면 요 B란 동네가 26년 2월 달에 사업하기로 했죠. 지금 2월 달. 그죠? 그러면 요 동네 뭘 만들어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해. 됐죠? 봐. 이렇게 봐. 전국 기본 방침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당의 단지,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럼 물어볼게요.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구역을 정하기 위해 계획한다, OX. 정비 기본 계획은 정비 구역을 정하기 위해 계획한다, OX. X. 정비 기본 계획은 서울시에 만드는 거고, 정비 구역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계획은 정비 계획이지. 당의 단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셨죠?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셨죠? 그래서 그 레벨 순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정비 기본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얘들은 특광에게 신청을 하고, 그럼 뭐야? 특광이 정비 구역을 정하게 되겠죠.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구청장 등이라고 해요. 왜 자치구의 구청장과 광역시에 군수를 넣었을까? 인천광역시에는 강화군도 있거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고 자치군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뭐라 불러? 이걸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요. 그럼 뭐다? 구청장 등은 특광에 신청하면 특광에 정하고, 그리고 주의할 거, 일반적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구역을 정하게 됩니다. 시작.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정비구역을 정한다. 누구는? 얘네들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직접 정비계획도 만들고 직접 구역을 정해요. 이해가셨죠? 그럼 우리 고양시와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고양시장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고 직접 정비구역 정하는 거야. 됐죠? 하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어떻게 돼? 강남구청장이 정비계획 만들어서 특별시장에게 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러면 특별시장이 정하는 것이겠지. 사이즈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물어볼 때 보나마나 무슨 뭐 A도 무슨 시, 뭐 특별시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사례 보고 뭐가 뭔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비기본 방침, 정비기본 계획, 그 다음에 당의 단지,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이해가셨죠?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하나 재밌는 건 재건축이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재건축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재건축 진단. 요번에 재건축 진단식이 꽤 중요한데 봐봐요. 과거에는 재건축 진단이 어떻게 썼냐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했다. 아까 우리 지웠지만 사이즈에 뭐였어요? B라는 동네가 26년 2월 달에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기본계획상. 그러면 정비계획의 수립할 시기가 도래했죠. 뭐라고요? 정비기본계획상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기 도래했잖아. 26년 지금 2월이니까. 그러면 계획 만들어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재건축이었다면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을 만들 수 있었어요. 원래는. 이걸 통과해야만 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재건축 단지는 뭐가 되죠?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정비계획을 못 만들었어요. 원래는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진단하느라고 3년이 가. 사업이 엄청 지연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정부 후반 부분에 바꿨어요. 뭐라고? 야,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하잖아? 그럼 재건축 진단을 시작해.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해. 언제까지?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되기 전까지만 끝내. 훨씬 더 빨라진 거야, 사업이. 3년은 번 거야. 그렇죠? 원래는 뭐라고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3년의 허송세월을 보내고 재건축 진단 비용의 부담 문제부터 분쟁이 무지하게 많았었어요. 뭐 반대하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 이 비용 가지고 니네가 내라, 니네가 찬성했으니까 소송 걸고 뭐하고 맨날 이랬었거든, 옛날에. 이해가십니까? 그걸 막은 거야. 요즘의 정비법의 주요 규정 방향은 사업의 지연 방지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다. 이해가 되어지겠죠. 그럼 먼저 재건축 진단이 통과되면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재건축 진단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그러면 재건축 진단을 검토해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더 시작.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합니다. 시작.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뭐 해줘라? 실시해줘야 한다. 그리고 진단을 통과해야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시기적으로 좀 바뀌었고요. 요즘에 이 법의 개정 방향은 다 신속한 시행이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내용 등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 정해지고 여기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조합을 만들어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합을 만들 때 우리가 이 시행자로서 조합을 만드는데 이 시행자로서의 조합은 굉장히 좀 이익단체예요. 자기네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전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업이 되게 싸움도 많이 나고 소송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얘들 소유자한테만 맡겨놓으면 조합도 못 만들고 머리털 다 뽑힙니다. 소중한 머리털 다 뽑힙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죠? 이럴 때에는 추진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게 됩니다. 추진위원회. 우리 저번 주에 개발법의 개발조합 만들 때에는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었었어요. 법에 규정된 단체. 지금은 뭐예요? 법정단체예요. 왜 그럴까? 이해관계인이 토지 위의 건물에 구분소유권 임차인 비롯하게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추진위를 만들지 않으면 조합을 못 만들고 파토가 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발조합과 달리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런 추진위원회에서만 뭘 만들죠? 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다음에 대림 덜 편한 세상, 삼성 레미뽕, GS 자리, 롯데가스, 그렇죠? 이런 SK 둥 이런 거 있죠? 뭐라고요? 그런 것들을 골라요. 이 고르는 시기가 뭐예요? 시행자가 정해지고 나서 고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변에 단지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 시공자 선정한다고 프랭크 붙어 있으면 조합 설립의 인가가 났나 보다. 조합 설립의 인가 나고 나면 바로 하는 게 시공자 선정총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해 가셨습니까?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의원 뽑는 거는 그 전에 창립총회에서 해요. 조합이 인가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대의원 뽑으면서 조합 설립 동의받아가지고 시군 등에 인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조합 인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 태도. 그렇죠?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 순서 내가 지금 말한 대로 머릿속에 쭈룩쭈룩 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 따라라 하나씩 기억해야 돼요. 쭈루루루루루루루 시작. 정만호 이런 기억난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정비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두 팔 좀 들고 목도 좀 돌리고 아이고 졸려라. 됐어요? 아니 어저께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한테. 아빠 나 한라봉 먹었다? 이런 거야. 뭘 먹어? 한라봉 먹었대. 무슨 한라봉? 없는데 집에? 그랬더니 아니야 집 앞에 있었어. 이러는 거야. 먹었어? 이름 뭐라고 써있는데? 몰라 모르는 이름인데? 뭐라고? 근데 그걸 왜 먹어 임마? 아니 우리 건 줄 알았지. 어제 집에 가서 봤더니 옆집 거예요. 애매하게 놓고 갔나 봐. 그걸 누군지 보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먹었어요. 이왕 얻은 거. 어젯밤에 오늘 집사람 보고 사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꼭 이름을 확인하고 그래서 먹기로 해야 됩니다. 맛있더라고. 어쨌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사업의 그 지연 방지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추진위원회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만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왜?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은요. 나 혼자 했으면 쭈삣쭈삣 있다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막 강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추진위원회가 모이잖아. 그럼 말이 세죠. 막 18, 19 이런 20 막 이러면서 막 이래버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심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원래 과거에는 분쟁 방지나 투기 방지를 위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만 얘를 만들게 의무를 가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지는 거야 이게. 왜냐면 정비 계획을 만드는 단계에서 이럴 수 있거든요. 야,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정비 계획을 만들어 줘봐봐.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경우 등이 있어요. 그런데 정비 계획을 만들어 요청 제안을 하는데 주체가 아무도 없는 거야. 추진이 어디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중구난방 지말만 하고 무슨 말인지 뭔지 알 수만 떠들고 앉았다가 시간이 무지 흐르는 거죠. 아, 이것도 사업 시행 지연 요인이다. 필요하다면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이어도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것도 바뀐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뭐다? 추진위원회가 무조건 구역 지정된 이후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 지정되기 전에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 등의 사유 등이 있다면 먼저 추진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문을 볼 땐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가 나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추진위가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고 읽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살짝 어려운 것 같죠? 하지만 이해할 만합니다. 다 신속한 사업 시행을 위한 거니까. 일단 그 정도 보면서 그 내용을 넘어가시면 뒷부분에 목차 좀 봐봅시다. 그럼 이제 지금 배운 거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라. 뭐라고요?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라 라고 하는 것에 두 번째 챕터가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109페이지에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뭐라고요? 109페이지. 보이십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봐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건데 정비 기본 방침은 어디 만든다고요? 밑에 설명했다시피 전국 단위. 전국 빨간 색깔. 예, 가셨죠? 뭘 만들어 보다가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본다면 국가의 정책 방향, 경비 기본계획 수립 방향, 노후 분량 주거지, 조사 개선 계획의 수립에 대한 거,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걸 집어넣어서 기본 방침을 만들어요. 별표하지 마세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 중개사에서는. 평가사에 한 번 나왔었고. 그렇죠? 다만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뭐라고 이해하자? 전국 단위의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 내용 등이 있나 보다. 라고 인지하시면 돼요. 못 외워요. 계획의 내용은 외운다기보다는 추측하는 거예요. 아, 계획을 만드는 게 전국 단위니까 뭔가 좀 거시적인 지침이 있겠다 인식을 하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만드는 계획은 서울시 레인지에 맞는 계획이겠다. 그리고 당의 단지에 만드는 계획일 땐 이런 계획이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야 돼 일단은요. 그리고 반복해 보면서 추가해 가야 되는 것이지 생으로 못 외워요. 그렇죠? 외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런 전국 단위의 내용 중에서 어디요?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300군데가 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뭐다? 다 한꺼번에 철거하고 사업한다면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세값도 많이 올라가고 월세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언제 사업할지 정비사업에 대한 예정구역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나갔지만 A는 23년 1월이었고 B는 25년 1월이었고 C는 26년 4월이다. 조만간 도래하는구나.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기본계획상 이때 하기로 했으니까 이때 가면 뭘 만들어서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이라는 걸 정한다 이 얘기야. 이게 재건축이면 먼저 재건축 진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같이. 그렇죠? 그 얘기. 그럼 두 번째 봐봐요. 정비 기본 계획은 그러면 어디에 만드는 거다? 잘 봐요. 서울시란 도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들고 5년마다 검토한다는 거야. 작년 시험 뭐라고 나왔다고요? 정비 기본 계획인데 국장이 검토한다고 나왔다고.
얘네가 주체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근데 여기 뭐가 안 들어가죠? 지금? 군수가 없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가평군 가봤어요? 가평군? 안 가봤어요? 가면 뭐가 있어요? 가평자시 있죠. 그렇죠? 그럼 가평군에 가면 아파트 겁나 많죠?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 동네에다 무슨 정비 기본 계획이야. 단지도 몇 개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군수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이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맨날 얘기하는 건데 그 시장이라는 것은 도 밑에 있는 시인데 그 시가 대도시인 시도 있고 대도시가 아닌 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경기도 예를 들어 의왕시였어요. 저 사는데. 과천시였어요. 그렇죠? 인구 10만 될까 말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도시가 아닌데 아파트도 많이 없는데 시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비기본계획을 만들어라? 그것도 낭비죠. 그래서 군수는 당연히 안 만들지만 시장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 도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했다면 시장도 대도시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지문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오답으로 뭐라고 많이 속일까요? 대도시의 시장은이라고 많이 속여요. 고양시는 절대 제외할 수가 없죠. 대도시의 시로 인구 50만 이상인데 얼마나 주택단지가 많습니까 여기. 안 그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장 대도시 아닌 시장일 때. 이걸 대도시의 시장은 이러면 틀리는 거야. 군수는 원래 안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국토계획법 보다가 저번 주에 개발법 보다가 정비법을 지금 보니까 이런 예병을 앞에서 뭐라 그랬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진짜 쓰음질러 이런단 말이야.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오늘 비용은 본인 책임이야.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내지 말고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리고 절대적인 회독이 돼야 돼. 한두 번 봐서 안 외워져. 제 개인적인 생각은 12번은 봐야 돼. 그러니까 공법의 투자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민법 넘버1, 넘버2 공법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두 가지를 같이 물고 열심히 돌려줘야 합격을 해요. 다시 얘기해요. 나는 1차 위주로 하려고요. 반드시 재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민법, 공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나머지는 나중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러도 돼요. 이런 경우일 때 본다면 대도시 아닌 시장이라고 한다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서 이제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나머지는 승인이 없어요. 대도시 아닌 시가 만들었을 때만 도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아주 어이없게 이번에 36회 시험에서는 5년마다 계획 검토를 국장이 한다고 나와 답이었던 거예요. 얘네가 주체인데. 항상 모든 문장은 주어를 잘 보셔야 돼. 누가 주체인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이제 정비기본계획 넘버1이 뭔지 아세요? 넘버1이 이거예요.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뭐냐가 제일 잘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한 번 더 물어보죠. 이게 섹터가 어디죠? 정비기본계획을 만드는 나발이가 어디예요? 맨 위에 써 있잖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이 시잖아. 그럼 고양이면 뭐야? 고양시 전체인 거야. 정비기본방침은 왼쪽 끝에. 정비기본방침은 전국인 거야. 정비기본계획은 서울시 혹은 고양시. 정비계획은 당의 단지. 정비구역 정하기 위해서. 이해가셨죠? 섹터 기억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 전체에 정비 예정구역 이런 거.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정비 예정구역 개략적인 범위 언제 할지 정하는 거고. 그리고 언제 사업할지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 그래야지 한꺼번에 안 부시지. 동네 단지가 10개인데 9개 부셔봐. 그 한 개 남은 거 어떻게 되겠어? 전쟁 나는 거요. 사실은
어른들은 그냥 옮기면 그만인데 애들 학교 때문에 쉽게 못 옮겨요. 일반적으로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통은 언제 이사 많이 가요? 애들 다 대학 간 다음에 이사 많이 가잖아, 일반적으로는. 그 전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도 이사하고 싶어 죽겠어, 지금. 근데 그놈의 학교 때문에. 공부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뭐라고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건폐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 계획. 밀도 계획이에요. 많은 사업구역에서 어떤 밀도로 할지, 고밀도이면 약간 낮추고 저밀도이면 좀 올리고 밸런스 맞추는 거죠. 그리고 주거지 관리 계획, 사회복지, 주민문화 설치 계획인데 재밌는 게 작년 평가사 문제였어요.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한번 상상을 해봐요.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라면 이게 섹터가 서울시겠어요? 하나의 단지겠어요? 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라고. 그러면 그 대상이 서울시겠어? 당의 단지겠어? 당연히 서울시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해. 뭐라고요? 서울시. 그렇죠? 그럼 내용에서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거니까 이건 정비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작년 평가서에 뭐라고 나왔냐?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답이 이거였어.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면 서울시 전체겠지. 당의 단지가 아니지 그거는. 정비계획은 당의 단지의 구역을 정하는 정비계획인데 당연히 아니지. 아니, 화낸 게 아니라 봐봐. 그래서 당황해서 그래 내가 지금. 그래서 생각을 하고 답해야 돼. 그리고 문제 볼 때 생각을 해야 돼. 그렇죠? 로댕이 돼야 되는 거야. 조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런 다음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만들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 의견 청취하고 협심승을 거쳐. 이걸 의협심승이라고 하지. 그냥 의협심승. 근데 이거 나올 때 자주 물어보는 질문 몇 가지가 있는데 의견 청취와 관련된 거 중에 그 기간이 14일 사이. 의견 3번이가 나왔었어. 14일. 이게 번갈아 가면서 14일, 30일, 14일, 30일 번갈아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정비기본계획은 14일이에요. 이따가 정비계획은 30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14, 30, 14, 30 퐁당퐁당 나오니까 첫 번째 정비기본계획은 14일. 좀 이따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디를 가나 또 나왔어 이거. 생략. 뭐가 가장 대표 생략이지? 봐봐. 단축, 축소. 진짜 이거 정말 잘 나와. 제가 개발행위 허가할 때부터 항상 얘기하는 거죠. 어디 가든 단축, 축소가 나오면 경미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태도예요. 하지만 이걸 100% 구분해 외우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어디가 됐건 뭐라고 이해하자? 단축, 축소라고 나오면 경미인 게 일반적이고 연장, 확대라고 나오면 안경미인 게 일반적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연장, 확대인데도 경미라고 나온다면 그게 이상한 거야. 걔를 외워야지. 만약에. 그러니까 통으로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루틴은 이해해 놔야 돼. 그리고 이상한 걸 외우는 거야. 됐습니까? 공법은 그래야지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공법은 사고해야 돼. 난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고해야지만이 암기도 쉬워지고 까먹지도 않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제 방법을 이해하시면 정말 고득점으로 붙는 거고 제 말을 이해 못하면 헤매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자습할 때 혼자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자꾸 보시라고 제가 했죠. 자습을 한다면 뭐 하는 거야? 필수 지문 정도가 자습이야. 근데 필수 지문을 메꿔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앞에 지문의 이해가 올라갑니다. 해보셔야 돼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말 들어야 돼요. 이게 시기가 있어요. 지금 안 하죠? 못 따라와요. 3월달부터. 3월달은 진도가 훨씬 빨라져요. 지금은 뭐예요? 찬찬히 얘기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나의 별명은 친절한 상곤씨예요. 3월달 되잖아? 그러면 까칠한 상곤씨로 바뀌어요. 조금 까칠한 상곤씨로. 왜냐면 바쁘거든요. 진도 나갈 때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 시기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정도. 그리고 뭐가 돼요? 요 시기가 도래했다면 재건축일 때는 시작. 요 시기가 도래했다면 재건축은 뭐다? 재건축의 진단이라는 것을 병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진단 병행. 그래서 오른쪽 위에 봐봅시다. 뭐라고 나올까요? 빨리 재건축 진단 시작. 뭐라고 나와요? 이 개정된 거라서 일단 재건축 진단의 의무를 먼저 본다면은요. 시장 군수 등은 정비 예정구역별 형평 거요.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시작.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의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전까지. 시작.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전까지.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됐죠?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첫 번째, 요 시기가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요 시기가. 원래는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얘를 아예 정비계획을 만들 수도 없었어요, 원래. 재건축 진단을 통과해야만 정비계획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3년의 허송세월을 보내서 지금은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 됐습니까?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그럼 뭐 좀 물어봅시다. 여기 아까 서울시에 300군데가 넘는 사업 부지가 있는데 모든 재건축 단지에 기본 계획상 잡혀 있을까 계획이? 모든 재건축 단지에? 아니면 일반적으로 안 잡혀 있을까? 일반적으로 안 잡혀 있어요. 정비 기본 계획에 언제 한다고 예정 시기 정해진 단지는 훨씬 적어요. 정해진 건 시범 단지가 대부분인 것이고 대부분은 정해지지 않은 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할지 정해지지 않은 단지는 그러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당해 단지에서 요청을 해요. 뭐라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진단해 달라고.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한다. 또는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시행자가 요청을 한다. 신설된 거죠.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나 시행자가 요청할 수도 있게 지연 방지를 위해 새로 후단법이 들어왔어요. 원래는 무조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서 원래는. 이것도 지연되니까 그냥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있다면, 아까 얘기했잖아. 추진위가 이미 있다면 승인받은 추진위원회 또는 시행자가 요청할 수도 있어. 진단해 달라고. 지연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진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다 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진단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문제 나올 땐 요 지문이 잘 나오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재건축 진단은 위험하니까 할까요? 무너졌으니까 할까요? 이미 무너졌다면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천재지변 등으로 이미 붕괴됐어요. 근데 뭔 진단을 해요? 이미 붕괴되었는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또 하나 봅시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시작.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지금 봐봐요. 복도형 아파트예요. 복도형 아파트인데 복도를 걸어가요. 그런데 아래층에 지나가는 사람 머리가 보여요. 상상이 돼요? 이거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해요? 그렇지. 그럼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그냥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진단하는 거 그 자체가 커넥션이야. 뒷돈 받은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노후불량 건축물이라는 거에 수가 있어요. 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면 인접한 단지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 인접한 토지 건물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3분의 2거든요. 근데 3분의 2가 이미 만족이 됐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진단하지 않아도 묻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진입도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에 충족했을 때 잔여 건축물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3분의 2 이상인데 3분의 2가 만족이 됐다면 3분의 1은 뭐 하려고 합니까? 묻어가면 되는 건데. 이해가셨죠? 그런 얘기들. 그리고 진입도로 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진입도로 등을 만들려고 하면 결론적으로 그 토지 위의 도로가 주택이 멀쩡해도 어차피 진입도로 만들려고 부실 거잖아요.
진단 뭐 하려고 해요? 할 필요 없죠. 그리고 다른 관련 법에서 시작. 다른 관련 법에서 이미 검토를 했고 지정받은 등급이 D등급, 2등급이 나왔던 거예요. 상태가 안 좋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 다른 법에서 이미 검토받은 게 D등급, 2등급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몇 년 더 지났는데 그 공동주택이 홍삼 먹고 회춘해서 좋아졌겠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겠어요? 그럼 진단을 뭐 하려고 해? 다른 법에서 이미 검토할 때 이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해가셨죠? D등급, 2등급이라고 한다면 또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재건축 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 등을 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재건축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지역여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봐봐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여부를 정하라고. 아까 얘기했죠? 원래 뭐였다? 정비계획의 위반 여부를 정하는 게 원래 조문이었어요. 사업이 굉장히 지연되어지겠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건축 진단 결과만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작. 도시계획 지역여건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정비법은 좀 어려워요. 다른 것보다. 순서도 정확해야 되고 중간중간 사이즈가 틀려지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절차 잘 보시면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 진단까지는 봤어. 봐봐. 그러면 지금 어디 갔었어요? 정비 기본 방침, 서울시 정비 기본 계획, 그리고 거기서 재건축 진단해서 당해 단지로 가는 거야. 이해가셨죠? 여기 뭐 만들어? 당해 단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는 거야. 그럼 진단 진행하면서 같이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 페이지 구역을 정한다는 거지. 쉬었다가 여기부터 볼게요. 됐습니까? 그 얘기 세수하고 오세요. 이게 젤린가 보다.